안녕하세요. 미국 간호사 오지연입니다. 그리고 네, 모병관 이동률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번 영상에서 미국 군대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짧게 제 경험 베이스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 동영상 이후로 군대 어떻게 조인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문의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 이제 미국 LA 그리고 토렌스에서 지금 현재 미국 모병관으로 일을 하시는 모병관 중사 이동률이라고 합니다. 네, 동률 샘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은 그럼 액티브랑 그냥 인리스트로 들어갔을 때 액티브랑 리저브의 그 에이지 리밋이 어떻게 돼요? 에이지는 이제 최소는 저희가 17살부터 네. 가능하고 그다음에 지금도 이제 35살 생일 전에 꼭 액티브. 훈련소로 가야 돼요. 모든 액티브든 리저브든 나이 35살. 제한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만 17살부터 34살까지 그리고 이제 35번째 생일이 지나시면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웨이브 그렇죠. 웨이버가 근데 굉장히 힘들어요. 나이 그러니까, 같은 경우. 네. 제가 31살 때 미국에 그 군대 갔을 때 저는 되게 나이가 연령대가 높은 편이었거든요. 그렇죠. 주로 보시는 분들 그 군대 가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연령대가 이제 주로 낮은 경우는 주로 대부분 이제 군대 가족 이제 멤버 중에 군인이 있으신 분들은 좀 일찍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가족들이 이제 추천을 해서 가라 이러고 이제 가시는 분들이 많고 주로 대부분이 이제 20 중반 정도가 가장 많아요. 왜냐면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또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나서 이제 군대를 좀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학교를 다니시다가 이제 아무래도 이도저도 안 되니까 이제 직업적인 면에서 그렇죠. 직업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왜냐면 이제 학비 같은 경우도 학비 이제 일 때문에 그렇죠. 많이. 왜냐면 사람들이 대부분이 맨 처음에 대학을 들어갈 때는 이제 부딪혀 보지만 또 현실을 느낀 다음에는 아무래도 또 이제 힘드니까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다가 또 이제 저희 모병관들한테 와서 이제 학비 그런 거에 또 대한 그런 문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시죠. 근데 아직도 그 학비 튜이션 서포트가 있긴 있나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군대에서 주는 그게 아마 가장 클 거고 또한 이제 대학교나 이런 데서도 아무래도 이제 군대에서 주는 그 학비 지원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주로 그래서 이제 뭐 저희 군인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학을 어플라이를 하거나 이럴 때도 쉽게 이제 액셉트가 되는 이유가 아무래도 학비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를 많이 그래도 학생분들이 이렇게 튜이션 때문에 가는 경우 그리고 군대를 꼭 이렇게 뭐 우리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어떤 그런 이유도 있긴 하지만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베네핏 네.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이제 미국에서는 많이 가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럼요. 많이 있나요? 아무래도 솔직히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들어가신 분이 대부분이시고요. 금전. 왜냐면 헬스 케어 그거 인슈런스. 그렇죠. 인슈런스도 저희는 이제 군인 풀타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100% 액티브 같은 경우는 100% 커버가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전혀 걱정할 문제가 없고요. 의료 쪽으로는. 본인 그럼 가족 있는 사람. 가족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아무래도 액티브일 경우에는 이제 제가 결혼한 배우자 그다음에 제 아래로 아이들까지는 100% 되는데 그 아이들도 11살이 되면은 그 이상부터는 이제 아무래도 학교를 다니지 않는 그런 18살 이상의 자녀들은 또 베네핏이 주어지지 않죠. 왜 그러냐면 성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처럼 의무도 아니고 이제 지원 시스템이기 때문에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많이 가시는데 그걸로 많이 또 질문을 주셨던 것 중에가 이제 아까도 여쭤봤지만 매브니 그 시스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현재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매브니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지금 제가 현재 모병관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매브니 같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열릴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도 못 도와드려서 안타까운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 이제 매브니 프로그램을 통해서 당연히 합법적으로 이렇게 많이 베네핏을 받은 분들이 있으시지만 가장 많은 큰 혜택이 그러니까 학생 신분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영주권. 그렇죠. 영주권을 거의 스킵하고 그냥 바로 시민권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베네핏이 있었는데 어떤 분들이 아무래도 그 전에 그런 프로그램을 악이용하다 보니까 이제 군대에서도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재조사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매브니 프로그램이 닫히게 된 케이스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군대에 들어오면 안 되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신분만 받으신 다음에 뭐 군 생활을 이제 그냥 허술하게 하거나 아니면 중도 포기하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원래는 매브니 프로그램 자체가 의도가 굉장히 좋았던 게 저희가 학생들 좀 똑똑한 인력들을 저희가 좀 그쵸. 군대로 이렇게 리드를 하고 그 분들의 반면에 그분에게 이제 신분을 신분들 주어주면서 해결해주면서 모든 게 좀 그렇죠. 위민돼야 되는 시츄에이션인데 그러지 못했던 경우가 좀 있다 보니까 이제 그 프로그램 자체가 조금씩 이제 한계되다가 흐지부지되고 이제는 저희 이제 군대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판단하기로는 그게 필요가 없다라고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게 오피셜리 닫히지는 않았지만 저희 모병관들이 지금 저희는 더 이상 프로세스를 하지 않는 걸로 지금 저희가 되어 있고요. 확정. 지금 현재 영주권 또는 시민권이 꼭 있으셔야 되고 그게 없으시면은 어떠한 신분이셔도 저희가 프로세스를 할 수가 도와드릴 없어요. 수가 없다는 네. 이런 거를 확실히 저도 그거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를 확실히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베이직 트레이닝에서는 액티브, 리저브, 그쵸. 그다음에 내셔널 가드까지 다 같이 트레이닝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종류에 대해서 조금 종류에 차이가 대해서 있죠. 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액티브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액티브는 이제 풀타임.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스테이션이 딱 정해져 있죠. 그렇죠. 그 훈련이 끝난 이후부터는 액티브들이는 이제 군대가 그 사람이 어디에서 근무를 할지를 정해주고요. 네. 그거는 뭐 본인이 고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군대가 필요한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직에 따라서 또 어느 곳으로 갈 수 갈 있고 수도 이런 게 있고 또 이런 달라지고 뭐 한국으로도 발령이 날 수 있지만 그렇다 해서 뭐 한국을 꼭 갈 수 있다라는 그것도 제가 개런티는 못 해드리죠. 리저브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을 사인하기 전에부터 저희가 이 로컬 지역에 정해져 있었어요. 저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신청하시는 곳에서 주로 50마일에서 100마일 그 안에서 그쵸 반경 안에서 저희가 유닛을 알아봐 드려요. 그래서 솔직히 직업을 고르실 때 액티브 같은 경우는 그 MOS가 별로 제한이 되지가 않아요. 왜냐면 나라 전체에서 어디든지 근무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한이 되지 않지만 리저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반경 뭐 50마일, 100마일 레이디어스 안에서 저희가 골라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직업들은 가능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차이점이 있고 리저브 같은 경우는 훈련이 끝나고 돌아오시면은 주말 한 번, 그래서 한 달에 이틀이라고 보시면 토요일, 되고요. 일요일.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거의 베네핏은 아무래도 학생들,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한테 그 스케줄에 지장이 가지 않게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쭉 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 이제 근무를 하고 그것도 나서 한 번 주말이니까. 그렇죠. 주말 한 번이기 때문에 그게 뭐 많이 솔직히 되진 많진 않아요. 않았어요. 저도 간호사 일을 하면서 리저브 훈련을 끝나고 다시 와서 이제 평상시에는 간호사 근무하고 그 이제 한 달에 두 번 이틀 있는 그 시간대만 나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시간상 크게 많이 중요한 건 되지 없었어요. 않고 솔직히 정말 뭐 계산해 본다 이러면은 뭐 한 달에 이틀 그래서 1년 한다 하도 거의 24일 인데 24일 정도. 1년에 그 한 번 근데 여름 방학 트레이닝, 때, 네, 트레이닝 여름 방학 가는 때 거게. 한 번 좀 길게 하죠. 그래서 일주일인가? 한 열흘? 일주일에서 2주 일주. 뭐 디펜딩 on 트레이닝에 따라서 그래서 다 하시면 주로 한 달 정도 근무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게. 하지만 이제 리턴으로는 이제 받는 베네핏은 아무래도 이제 학비 지원이 제일 많이 크고요. 그럼 학비 지원은 액티브든 리저브든 똑같이 받으시나요? 똑같이 받지는 않고 액수가 조금씩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아무래도 액티브 하시는 그러면 분들과 풀타임이고. 그렇죠. 네. 베네핏이 똑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 또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투이션 어시스턴트라고 해서 모든 모든 분들에게 1년에 4,000불씩 지원이 되고 그건 매년 다시 충전이 되는 돈이고요. 그것도 리저브도 사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GI 빌이라고 해서 스칼러십 같이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 액수가 조금 달라지는 것뿐인데 액티브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해서 6년 계약을 하신다 해도 거의 6개월 정도 일하시고 그러니까. 3만 불을 받으시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나쁜 질은 아니라고 저는 그럼 생각합니다. 리저브하고 내셔널 가드 차이는 뭐예요? 리저브는 이제 페더럴 그래서 이제 연방 네. 이제 연방 이고요. 정부. 그 다음에 이제 내셔널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 아니면 그 주마다 스테이트에. 스테이트에 이제 돼 있어서 내셔널 가드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 이제 주립대학교 이런 데선 좀 더 돈이 엑스트라로 나와요. 그렇죠. 그렇지만 한 가지 뭐 장점은 그 부분이고 단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주에만 이게 묶여 있다는 거고 솔직히 리저브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비디오 봐서도 알지만 여기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또 다른 데로 트랜스퍼 가능하세요. 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한국에 그쵸. 있는 리저브 스테이션에
요구한 경우 이렇게 보내주는 그렇죠. 경우. 그래서 이제 이게 근데 제가 만약에 트랜스퍼라고 내셔널 가드였으면 안 됐다는 얘기네요. 내셔널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랑 이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게 가능하지가 그건 않아요. 저도 몰라요. 그래서 이게 리크루터 분이 진짜 되게 중요했던 게 저도 그 당시 지원했을 때 그 모용감님한테 굉장히 인포메이션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 혜택이 그분이 저한테 이제 사인온 보너스에 대해서 알려주셨던 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인온 보너스를 그 당시에 2만 불인가 리졸브로 가는데도 이제 그렇죠. 2만 불 정도 얘기를 하셔서 이제 뭐 그걸 한 번에 받는 건 아니지만 훈련이 딱 끝나고 한 7천 불인가 이제 뭐 텍스 빼고 네. 처음 10,000불에서 그 정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계약을 못 마쳤잖아요. 그래갖고 네네. 나중에는 이제 토해냈거든요. 아, 그렇죠. 원래 네, 그 못 계약에 끝냈으니까. 그렇죠. 네, 지금도 그런 사인업 보너스 혜택이 있나요? 지금도 사인업 보너스가 있고요. 리저브이신데 2만 불 받으시면 굉장히 많이 받으시죠. 그 당시에, 그 네. 당시 지금도 똑같고요. 리저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그 금액은 보너스가 아니죠.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도 보너스가 있고 다만 그게 보너스가 있다고 해서 다 좋은 점은 아니고요. 네. 아무래도 보너스를 저희가 주는 이유는 저희 군대에서도 그 훈련 그 트레이닝 싯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주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직업들은 그게 없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때도 직업에 따라서. 그렇죠. 직업에 따라 다른데 그 이유는 어떤 직업은 솔직히 군대에서 보너스를 하지 안 줘도 많이 충분히 사람들이 채워지는 그런 직업들이 있고 그냥 막 4만 불까지 주는 곳은 이제 뭐 미사일 디펜스 뭐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뭐 로켓 뭐 발사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직업들은 항상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 뭐 전투병과 이런 데서도 많이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리크루터 분이 저한테 이제 충고로 하셨던 게 조인하기 전에 SBEP이라는 시험을 그쵸. 보죠. 근데 그거 공부를 좀 해서 SBEP 점수를 잘 받으면 조금 편한 보직 이런 거를 이제 하는데 조금 유리하다 그래서 진짜 공부를 굉장히 고등학교 때보다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난 문제집 풀고 그랬었는데 그게 조금 영향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있고 그 시험 같은 경우는 주로 한 9가지의 이제 과목이 저희가 좀 테스트를 하는데 우선 처음 5개가 가장 중요하고요. 네. 처음 5개의 과목이 이제 제너럴 사이언스 그래서 과학 부분을 저희가 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4가지는 이제 영어, 수학 2개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읽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 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그 arithmetic이라고 해서 이제 뭐 연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word problem 그렇게 디테일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영어 수학이 높으시면은 모든 직업들이 다 오픈이 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반적으로 그렇죠.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왜냐면 영어하고 조금 수학을 잘하시면은 솔직히 어떠한 것도 다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흡수하는데 그렇죠. 이제 가능성이 있기 있는 때문에 저희가 그런 직업들이 오픈이 된다 보시면 되고 그 높으면 높을수록 저희도 아무래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높아지죠. 근데 저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니까 그 영어 테스트 때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걱정을 했던 부분도 내가 진짜 군대를 가서 이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 이런 거 되게 고민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저보다 더 영어가 안 되는 뭐 남미에서 오신 분들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계셨거든요. 굉장히 많죠. 많이 그래서 오시나요? 많이 오고요. 제가 한 가지 프로그램을 제가 알려드린다면은 저희 이제 군대에서 플러리라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네.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 훈련을 시작하고 나서 아니죠. 이제 맨 처음에 들어가실 때 만약에 점수가 SBEP 점수가 낮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네. 그게 이유가 왜냐면 저희처럼 뭐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에서 태어나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졸업하시지 않고 외국에서 졸업하신 분들은 그리고 점수가 패스 점수가 안 나오실 경우에는 플러리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가능한데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 군대에서 이제 영어 학교를 보내줘요. 랭귀지 스쿨로. 랭귀지 스쿨 그래서 잉글리시 스쿨을 보내주는데 그 스쿨이 자체가 뭐냐면 그 에즈바이브라는 그 시험을 계속 공부를 한 거예요. 패스할 때까지 공부를 하시고 거기서 이제 전문으로 이제 선생님이 이제 막 가르쳐 주는 건데 장점은 뭐냐? 돈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스쿨 가는 것 자체가 그때부터 군대 그 생활 시작이기 때문에 월급이 나와요. 그럼 사인을 안 했는데도 보직 결직이 안 됐어요. 컨트랙은 플러리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컨트랙을 한 거죠. 그래서 영어를 배우고 그 영어 배우는 시간이 어떤 사람들은 뭐 짧게 뭐 한 달에서 2달에서 어떤 분들은 뭐 7개월까지도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만. 네, 그거는 액티브들이만 가능하신 거고요. 그건 액티비티. 그래서 이제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해서 아예 이제 군대 가실 마음이 있는데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으시다. 근데 모병관이시지만 군대를 가도 어떤 단점 뭐 이런 거를 알려주실 게 있나요? 미국 군대를 갔을 때 뭐 단점?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대부분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아무래도 파병에 파병. 대한 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파병을 아프가니스탄으로 1년을 이제 다녀온 1년. 케이스인데 이제 파병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되게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게 파병의 분위기나 모든 거는 솔직히 본인이 고르시는 보직에 따라서 굉장히 분위기가 군대 달라져요. 직업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MOS라고 이제 Military Occupation 이제 Specialty라고 말하는데 그거를 이제 본인이 들어가실 때 고르세요. 네. 근데 이제 전투병과를 안 가시면 솔직히 위험 요소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헬리콥터 메케닉 쪽으로 제가 지원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을 나갔을 때도 저는 계속 하루에 뭐 12시간씩 일을 하지만 저는 계속 헬리콥터만 고치는 거고 그 거기서 부대 안에. 그렇죠. 메디컬을 가신다고 하시면 또 메디컬 그 직업을 거기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일하는 거고 그러니까 보직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저희 모병관들도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어떤 거는 리스크가 있고 이런 거 다 설명을 해드려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파병에 나갔을 때 전투에 참여하기 싫다라고 하면은 그 보직을 보직, 안 MOS 를.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이외에 이제 단점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원하는 대로 뭐 항상 제가 원하는 곳을 갈 수는 없죠. 그래서 저도 뭐 사람들이 이제 또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 군대는 그럼 몇 년 동안 가냐라고 하시는데 그것 또한 보직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저도 일반적으로 액티브는 3년입니다. 리저브는 네. 6년입니다. 이렇게 네, 그렇게 아시는데 3년부터 6년이 있는데 그 차이점은 뭐냐면 이제 군대가 그 사람을 얼마나 투자를 하느냐. 그래서 그럴 수 왜냐면 있겠다. 보직에 따라서 아무래도 비행 쪽에 관련된 그런 거를 가리키는 거는 부분적 뭐 파트나 이런 것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돈이 좀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군대에서 투자를 하느냐? 그리고 메디컬 같은 경우도 솔직히 트레이닝이 굉장히 긴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뭐 메디컬은 대부분 뭐 4년에서 5년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때 예전에 궁금했던 건데 액티브로 해서 MOS를 제가 만약에 메디컬이나 아니면 이렇게 그 메케닉으로 해서 네. 제대를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거랑 관련된 일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가요? 아무래도 높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게 왜냐면 그걸 저희가 인정을 받아요. 그렇죠. 밀리터리 그런 경험을 저희가 치기 때문에 가장 큰 솔직히 베네핏은 인맥이에요. 왜냐면 이제 군대에서도 제가 같이 일하던 분들이 먼저 나가셔서 뭐 어디에서 자리 잡다가 또 제가 그분한테 물어봐서 뭐 이렇게 제가 소개로 이런 그쵸. 레퍼런스. 타주에서 뭐 오신 사람들도 있고 뭐 워낙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솔직히 그 인맥으로 통해서 서로 도와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같이 그래서- 이제 어려운 시기를 보낸 그렇죠. 동지애로.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서로 알기 때문에 또한 이제 회사에서도 뭐 다른 고용을 할 때 보면은 군인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 군복을 입고 있는 한 저희가 뭐 범죄를 지었던 뭐 그런 기록도 없는 건 당연한 거고 저는 이제 뭐 건강하고 뭐 부지런하고 뭐 이런 거를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희를 이제 그러니까 고용을 하려고 나는 하는 게 많죠. 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조인을 했는데 오히려 밖에 사회 사람들의 나에 대한 시선은 그렇죠. 진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제 서브해 주는 걸 되게 고맙게 해주는 네. 그런 시선이 오히려 한국보다는 더 여기서 그렇죠. 그렇게 군인에 대한 저기가 리스펙하는 마음이 더 조금 좀 많은 크다고 부분이 있는 느꼈었어요. 우리 또 여기는 지원제이기 때문에 꼭 하지 않아도 나도 되는데 제가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마워하시죠. 한국 분들께서 많이 가세요. 한국 분들은 솔직히 많이 가시기도 하는데 대부분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좀 나이가 좀 이미 있으신 분들이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고요. 35 이후? 네, 30 이후에도 많이 가시기도 하고 주로 대부분 어린 사람들은 많이 가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한국 분들은 좀 그런 그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군대에 군대라고 대한. 하면은 한국에 있는 군대를 먼저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미국에 온 이유가 군대를 안 보내려고 자식들 왔는데 왜 미국에 와서 이제 또 가려고 군대를 간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막으시죠. 한국 군대 갔다 오시고 나서 또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계시면 네. 그런 분들 오히려 반응 좋지 않나요? 그런 왜냐면 분들은 되게 좀 자유롭다고 느껴요. 네, 그리고 제 친구도 한 명이 지금 이제 한국 해병대 나오고 지금 미국 군대를 갔지만 뭐 훨씬 쉽다 뭐 이렇게 말을 해요. 예. 근데 좀 그래도 인간적인 부분도 있다. 왜냐면 월급을 주고 이제 시급이 다르기 때문에 대우가 다르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당연히 이제 한 만큼 그 다음에 솔직히 저희 미군에서는 항상 그래요. 뭐 하다가 뭐 또 싫으면 나가. 라고 왜냐면은 솔직히 저희가 받는 베네핏이 더 많기 때문에 군인들이 대부분의 군인들이 또 어느 정도 생활을 하다가 어느 정도 계급이 또 올라가면은 솔직히 쉽게 나가지도 못해요. 왜냐면 저희가 나가서도 그만큼의 월급이나 뭐 이런 걸 매치를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 군대 같은 경우는 20년을 하면은 은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거의 3분의 1을 이미 제가 하신 거고. 보내왔고 또 그 시간이 또 뭔가 또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좀만 더 하면은 이제 그걸- 은퇴에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아직도 군대 그 20년 베네핏을 따라갈 만한 그 그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찍 들어가신 분들. 네, 제가 맞아요. 추천을 하는 거는 저는 19살에 들어갔기 때문에 20년을 해도 39에 아홉을 제가 은퇴를 은퇴를 하는 하실 수 거고 있는데. 그 나이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다른 거를 뭔가를 할 수 있는 나이인데도 이미 베네핏이. 베네핏을 막 받으시니까. 근데 이제 조금 나중에 들어가신 분들 좀 더 힘들죠. 왜냐면 체력적으로나 그런 것도 맞아요. 있을 수 있고. 보시는 분들한테 해주실 말씀 따로 또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모병관이라서가 아니라 솔직히 저희는 군대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병관이에요. 왜냐면 모병관이라는 사람의 이 직업을 받을 때도 저희가 많은 거를 저희가 검사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저희가 뭐 그냥 되고 싶다고 되는 건 네, 아니에요. 군대에서도 뭐 저희가 부사관이라서 다 되는 게 아니고 뭐 군대에서 어떠한 뭐 사건도 없어야 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조건. 모병관들은 주로 뭐 그 자기 보직 내에서도 뭐 상위 10%에서 15% 있는 사람들이 주로 뽑혀서 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잘하시는 분. 저는 제가 지원을 했는데 대부분의 모병관은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군대에 대해서 좋은 얘기밖에 안 맞아요. 나오죠. 왜냐면은 워낙 본인의 군대 생활을 개인 잘했으니까. 경험.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군대에 대해서 또 안 좋은 얘기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오시면 항상 막 모병관들은 군대에 막 꼬시려고 꼬시려고 한다고 한마디로 생각하는데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좋은 얘기를 분명히 꼬시려고. 장단점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군대에 들어간다고 해서 뭐 좋은 경험은 쪽으로만 가는 건 아니지만. 아니고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 하면은 아무래도 군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 아니면은 군대를 직접 경험하신 분들한테 물어보시는 게 맞아요, 가장 맞아요. 좋고 네. 또한 현재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지금의 군대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병관들에게 많이 상담을 해주시면은 그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모병관들한테 가신다고 해서 무조건 입대를 해야 되는 분은 맞아요. 아니에요. 절대. 상담만 하고 그래서 저희가 주로 대부분이 특히 한인분들 모병관들께서는 오시면은 저희가 굉장히 잘해드려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시험 같은 것도 최대한 잘 보실 수 있게 저희가 많이 도와드리기도 도와드리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보시고도 저희가 옵션을 드리지만 그 프로세스를 시작을 하셨다고 해서 군대를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꼭 그 다음에 이게 주어지기 때문에. 사인하고. 그러니까 그 사인을 하기 전까지는 내가 그쵸.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하시기 싫으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그냥 저는 하기 싫어요. 뭐 이런 거 원치 않아요. 라고 당연히 말해도 아무렇지 않다는 거죠. 아무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사인을 한 다음에 막 이러시면 안 안 되고, 되고.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저희한테 솔직해 주시면은 저희도 감사하고 네. 너무 모병간에 의심을 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하셨으면, 그래서 저희 최대한 도와드리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막 시험 점수가 낮은 거를 막 어떻게든 막 해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본인께서 이제 애플리켄트라고 하는데 이제 신청하시는 네, 분들이 시험 점수가 높으셔야지 저희가 또 도와드릴 수 있는 분은 많고 아까 하기 때문에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모병관이 막 절대적인 그런 거는 없어요. 항상 모병관들에게 물어보시고 네. 전혀 돈이 드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이거 그래서 하는 미국 거 자체가 간호사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미국 간호사로 일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시고 그렇죠. 미국 군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시면 현재 이제 언제든지. 모병관으로 일하시는 우리 이동률 이동률 네. 중사 중사 뭐 근데 모병관이라고 그냥 불러서 언제든지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제가 만약 전화가 안 받는다 이러면 뭐 문자나 뭐 이메일 이렇게 이메일. 남겨주시면 네. 되고 저희가 최대한 빨리 그래서 대답을 해서 네. 도와드릴 수 있는 분들은 도와드리려고 도와드리고. 노력을 해드리고 네. 그다음에 뭐 못 도와드리시는 분들은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럼 딱 얘기해서 네, 저희는 솔직하게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되고 하지만 이제 매브니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금 된다. 저희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영주권이나 이제 그 시민권 차라리 희망 고문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열릴 네. 거다 오늘 이런 할 것보다 수가 차라리 없어요. 안 된다. 네, 이게 딱 제가 끊어서 나은 것 말씀을 같아요. 드려야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 인터뷰 해봤고요.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